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가 다음 대선에서 후보로 나올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대선 불출마 선언이요? 대선 불출마 선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어려운 대선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너무 젊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뉴스엔진 나와서 네. 그때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데 네. 그 지지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를 갖다 든다라고 하면 이건 세대 교체다. 그렇죠. 한동훈으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되기를 난 너무너무 바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사이에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예 뭐 그냥 난 끝까지 요번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은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당대표로서의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내가 다른 분을 모시는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2024년 오늘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현재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은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위드훈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위드훈이 가입자 수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정량적으로는 그렇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위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원내로만 봤을 때는 원내에서는 소수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핸디캡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부담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극복하겠습니까? 본인이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보관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잘 발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극복하면 그러면은 뭐 아주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는 뭐하고 비슷하냐?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비게이션 방향성의 제시에 내비게이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네. 내비게이션 자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유권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가고 싶다. 예컨대 제가 여의도에 가고 싶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비가 그냥 뭐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길, 큰 길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즘 내비 어떻습니까? 막히는 길, 막히지 않는 길.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골목골목 해가지고 그렇게 내비가 안내해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집에 갈 때도 저 내비 키거든요. 네. 제가 왜 내비를 왜 키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내비를 키는 이유는 시간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느냐? 언제 도착하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집인데도 어떨 때는요 1시간도 걸려요. 한남대교 건너는 것만 해도 1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반포대교 건너는 때도 1시간 걸리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갖다가 계획하려면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예를 들어서 7시 반이면 7시 반, 9시면 9시 이 시간을 갖다 내비가 알려줄 정도로 네. 똑똑한데 그런데 리더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많은 유권자들이 저같이 이제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지도자는 딱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되고 거기로 가는 구체적인 길은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어디 해가지고 우면산 터널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상 도착 시간은 1시간 뒤다, 2시간 뒤다 이런 거를 따박따박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티맵을 쓰다가 티맵이 이렇게 자꾸 틀리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앱을 갖다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자신의 그 보관 같은 것들을 딱딱딱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다음번에 대선 언제 있을까요? 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2027년 3월 3일에 있을 거로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랬죠.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럼 누가 올라갈까? 뭐 민주당에서는 누굴까? 국민의힘 뭐그 정도만 그 궁금했는데 지금은 당장 다음 대선이 언제쯤 있을 것인가 그런 거부터 딱딱딱 이야기해주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아주 불리하다라고 생각돼도 네. 그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그 알려줘서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오버컴하겠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틀릴지라도 나중에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딱딱딱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네. 지도자로 우뚝 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러면은 그냥 꽈락이에요. 내가 뭐 지금 눈앞에 원내대표 한번 해볼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당대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지도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 내가 희생을 갖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큰 대의와 더 큰 명분을 가지고 그 사실은 그 길이 제일 숏컷 아닌가? 그게 제일 지름길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봐서 아마 그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겠다. 그 다음에 보수층을 지도하겠다. 이끌어 가겠다. 네. 그런 그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 나름대로 기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스마트 보수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 보수. 보수는 보수인데 그냥 꼴통 보수 말고 네. 원래 이제 보수하면 그 앞에 형용사가 꼴통이란 말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꼴통 보수라고 한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 중에도 스마트한 보수가 있다. 스마트 보수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을 보수의 리더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에 맞게 그런 모습을 그 보여줄지는 뭐 저도 지금부터 그냥 기대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어제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했다라는 요 워딩.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를 소집하겠다. 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친윤계 의원들하고 언쟁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워딩 자체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니즈와 눈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것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좀 공격이 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한데 법조인의 시각에서 우리 정법전 정 변호사님의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 이야기는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한동훈 대표는 그 두 가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검사 출신의 법조인, 그 다음에 정치인.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 나 법조인이야. 예컨대 저 같은 사람.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사도 많이 해보고 내가 검사장도 해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해봤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피의자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재판 가가지고 뭐 이건 유죄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나?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더군다나 지금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